어제 아마 이제 방송이 MBC에서 된 것 같은데,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소취소 공치모 관련해서 그래요? 관련했어요? 예, 보도가 됐는데 이제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석희 질문들 사회 출연해서 제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공치모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을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치모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도와주는 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 작가도 차라리 당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라. 오히려 외부에서 김어준과 함께 과도한 정치적 분란을 만들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요. 명확한 건 지금 의원님 입장은 우리는 미쳤어요. 아니 미쳤다고요? 어떻게 미치셨습니까? 네? 사법을 네. 검찰을 바로잡고 네네.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 미쳤습니다. 아 거기에 미쳤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네. 네. 맞는 말씀이네. 예. 사법 정의를 세우고 예.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찰 수사 잘못된 관행을 떼는 것입니다. 때린 거다. 예. 거기에 미쳐 있다. 거기에 우리 미쳤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네. 그게. 미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양부남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진실, 규명 여기에 미쳐 있다. 우리 미쳤습니다. 87명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 명쾌하십니다. 들으셨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주 명쾌하게 저는 이거 듣고 이제 미쳤다 그래서 약간 좀 언짢으실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미쳐 있다 거기에. 미쳤죠. 거기에 미쳐 있다. 정말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이거 많이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미쳐야 된다. 그래서 미쳐 있다. 87명을 대표해서 양부남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대 토크. 국가대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연휴 마치고 돌아와서 첫 방송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아주 큰 히트를 치셨죠.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었냐 전혀 몰랐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히트 쳤어요? 히트 쳤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정말 저희 교수님 목사님이시니까. 예, 그렇긴 하죠. 믿고 감사드리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부모님 출연한 방송이 그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은 좀 적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누적으로 본 사람의 숫자가 막 몇만 명 됐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아 그래요? 10만 명 정도 봤대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300명 다시 300명 아니면 100명이 회복됐는데 또 떨어졌다면서요? 또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여기서 올려놓으면 왜 딴 데 가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300명이 떨어졌는데 네네네. 지난주인가 제 구독자 5만 900명에서 네네네. 제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거기만 가면 떨어뜨려요. 저기 무슨 제 발언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구독자들이 불만을 갖고 그래요? 300명이 빠졌어요. 네네. 300명이 빠졌는데 뉴스 한땀 나와서 여기서 또 100명이 늘었어요. 네네. 100명이 늘었죠. 5만 900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김어준 방송에서 또 200명이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어요. 5만 900이 됐어. 근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흡족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설 연휴 때 한 또 220명 빠졌어요. 왜 그랬어요? 또 설 연휴 때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리온인지 SAREONI님이 양부남 의원님이시다. 내 웃음벨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웃음벨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은 평소에 잘 이렇게 웃기는 캐릭터보다는 진중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아주 빵 터뜨렸습니다. 제가 검사를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0년 하셨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싫어하는 직업을 30년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실은 저는 진짜 원칙적인 검사를 했어요. 원칙적인 지금 문제되는 검사하지 않고 그랬더니 제가 검사 생활에도 늘 마이너 했죠.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근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 이미지가 늘 딱딱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치 와서 내 모습을 찾은 거지.
본래 모습은 정체에서 찾고 네. 검사는 정말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힘들게 하셨군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30년 했으니까. 30년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중앙에 전화 와서 오자마자 나가라는구나. 그렇죠. 금방 깨닫게 됩니까? 원래 그게? 검사가 촉이 예. 빨라야 돼요. 왜 전화 왔냐 물어보면 그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언제 인사철이 나가겠다. 아닌데 인사철이 아닌데 전화. 인사철이 인사가 있다 연초가 되면 네. 이렇게 이렇게 뉴스에 네네네. 인사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을 경우에 네. 검찰국 인사가 오면 네네. 전화가 오면 나가란 거예요. 인사철에 전화가 오면 그렇죠. 나가라. 그거에도 왜 전화 왔냐? 왜 내가 나가냐?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가 검사로서 쌓았던 모든 명예라든지 이게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는 거군요. 가능한 빨리 1초 이내에 빨리 알았어. 그 대신 내가 며칠날 나간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오늘 나간다. 오늘 서류는 내일 쓴다. 서류는 내일 쓴다.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네. 보통 검찰은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 떠나보는데 네네. 제가 상당히 쿨해요. 네. 결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쿨해요. 네. 지난번에 저희 출연했을 때 소피아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양분 어머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구 유권자신가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미국에서 보냈어. 미국에서도 팬이 있어요. 양분 어머니. 친척이 서울에 살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얼굴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오늘 깨끗하게 정말 다 이렇게. 제가 얼굴에 기미를 다 제거하시고 좀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피부과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앞두고 내 안면부터 개혁을 했었다 생각해가지고 이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번에 한번 뺐는데 다시 생겨가지고요. 그게 저 또 해야 됩니다. 선크림을 잘 안 발라가지고. 오늘 선크림 바로 넣었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사모님이 발라주시는 거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시죠? 제가 하죠. 제가 하죠. 우리 집사님 바빠요. 바쁘시군요. 근데 여기 이 방송국에서 교수님께 선크림 하나 안 사주십니까? 안 사줍니다. 저 보세요. PD가 사주게 생겼다. 열악하네. 열악합니다. 환경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오늘 또 설 연휴 광주 갔다 오셨죠? 어떠셨어요? 민심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첫째는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부동산 대책. 대책이 그래서 중과세 유예를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성공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 어느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이번 정권에 성공할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행정의 달인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성공할 거야 하는 기대감, 안 되면 어떠지 우려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광주 전남 가장 뜨거운 이슈가 오니까 통합이죠. 뭡니까? 통합이죠. 맞아요. 광주 전남. 통합 진짜 된 거예요? 믿어도 돼. 되냐 안 되냐가 본인은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상임위는 통과가 됐지만은 두 번째는 통합이 되면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좋냐? 뭐가 좋은 거야? 그것도 물어보는군요, 사람들이. 광주가 뭔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만약 통합을 하면은 이런 우리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지난번에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을 안 하고 선거 연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 연대하면은 우리 광주에서 조국당하고 뭐 연대하는 거냐? 맞아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또 공천이 정확히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큰 이슈였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높고, 높아요. 다만 이제 광주 전남 통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 연대 이런 부분 이게 관심이 많군요. 관심이 많죠. 의원님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 관심 다 시켜놨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된다. 통합이 된다. 불가역적이다. 시간의 문제지 이걸 설 연휴 끝나고서 보니까 통과된다. 광주 전남 통합이 되면은 모두가 잘 산다. 모두가 잘 산다. 왜냐? 기업도 잘 되려면 규모가 필요해요. 규모가 필요하죠. 규모의 경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는 광주 전남에 매년 연 6천 명씩 전남 6천 명, 광주 6천 명씩 청년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구 유출이 심해요. 인구 유출이 심하게 되니까 지역 소멸이 와서 지역이 공동화되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렇죠. 두 개를 합침으로써 행정의 비용 효율화도 가져오고 광해에 걸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인프라도 설치가 될 수가 있고 이렇다. 그래야 합치면 살고
안 합치면 죽는다. 죽는다. 뭉치면 살고 붙어지면 죽는다. 똑같다. 네, 똑같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국가에서 연 20조를 지원한다. 네, 맞아요. 아니, 5년간, 네. 4년간 20조를 지원하고 네네. 여기 광주 전남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에서 지원한다. 네네. 그래서 광주 전남에 기업도시가 만들 수 있다. 좋은 일이다. 네네네. 다들 고기를 끄덕거렸어요. 아, 그렇군요. 지방선거는 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시당위원장이니까. 주여.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본인을 믿으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안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때 네. 공천의 객관성을 내가 담보자가 맞아요. 날 제일 믿고 중요하죠. 네네. 연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연대 안 해도 된다. 조국혁신당과 연대라는 것은 네.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지는 선거에서 지는 것이지 네네. 우리는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네네네.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는다. 네네. 열심히 선거운동해라.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주셨네. 확실히 역시 본인이 잘 믿으시니까 그 믿음을 또 전달해 주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원님 설 연휴 때 광주도 가셨지만 보길도를 가셨어요? 예. 보길도를 왜 가셨어요? 제가 보길도를 갔다 왔어요. 왜요? 제가 40년 전에 보길도에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아, 거기 가서 고시 공부를 하셨군요. 네. 제가 군에서 네네. 장교를 제대하고 네. 육군이셨죠 그때 육군 장교. 탱크부대. 탱크부대. 기갑이었습니다. 기갑이었어요. 기갑. 기갑자 제가 기갑장교. 예. 장교에서 가장 멋있는 장교 기갑장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딱 베레모 쓰고 알겠습니다. 얼룩무늬 있고 네, 얼굴무늬 있고 왼쪽에 권총을 홀스타인으로 가슴에 차죠. 가슴에다가 차고. 아, 허리가 아니고 가슴에 가슴에 찹니까? 차죠. 전차병. 아, 그렇습니까? 그랬다 앞에는 망원경을 차고 멋져요. 망원경 차고. 네, 사진이 네. 있으면 멋있을 것인데. 사진을 가져오시면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대하고 네네. 보길도에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보길도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한 사람이 제가 역사상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왜요? 그 뒤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거 엄청 오래예요.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없었죠. 87년도에. 아, 배 타고 들어가. 87년도에 배 타고 보길도에 들어가면은요. 네네네. 거기서 제주도 보입니다. 아, 바로 보이는 내가 거기서. 공부했던 데는 부영동이 윤선도 유적지가 있어요. 그 연말이 부황인데 네네네. 그 선석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했어요. 저 공부했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누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에요? 네. 내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네, 그 보길대 사시는. 네, 근데 네. 제가 공부하고 그 습격을 했어요. 40년 전에 그 20년 전에 제가 그걸 갔어요. 그 집에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40년 전에 공부하고 40년 전에 제가 공부를 합격을 하고 검사 되고 나서 또 20년. 1993년 검사가 됐는데 네네. 우리 어머님은 검사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93년에 5월 8일이 그때는 5월 8일이 쉬었어요. 네네네. 5월 8일 어버이날이 돼서 어버이날 맞아요. 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갔어요. 어머니라고. 네. 검사 돼서 네네네. 갔더니 네. 할머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혼자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집에요? 집에. 그래서 내가 그 보길도에 도착해서 소주 대두병으로 대병이라고 그러죠. 네, 큰 병. 하고 네. 삼겹살 내가 사가지고 네네네. 그 할아버지 뵈러 아버지 드리고 네네.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늘 내한테 무슨 말 하냐면은 네. 큰 공부하는 총각이 있어요. 큰 공부하는 총각. 제 별칭이. 날 저를 딱 보더니 알아봐요. 큰 공부하는 총각. 왔네. 근데 검사가 됐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좀 드리고 이제 왔어요. 93년에. 그러고 나서 내가 20년 전에 해남 지청장이 돼가지고 다시 첫 번 거기를 가봤어요. 보길도를. 근데 할아버지는 다 안 계시죠. 당연히 그러시는데 그때까지 집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내가 공부했던 집이. 그래서 20년 만에 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런데 데서 정신 좀 차리려고. 거기 가서. 정신 교육을 시키려고. 그걸 갔어요. 네, 같이 정신교육. 네네네. 정신교육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너무나 보길도가 변화가 돼가지고. 예전에 계실 찾을 때보다.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헤매서 가서 이제 찾기는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아보고 동네 주민의 도움을 갔더니 흔적이 없어지고 그 집이 없어졌군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뭐 건물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정신교육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집을 알고 처음에 가셨어요? 보길도에? 제가 40년 전에 제대로 해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우리 형님이 그 보길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죠.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들어가셨군요. 그 집도 그럼 형님이 소개시켜 주신 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좋은 분을 만났네. 좋은 분을 만났죠. 지금도 그럼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 집 딸이 네,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오, 그럼 두 분하고 이렇게 연분이 상관없고. 상관없고. 상관없습니까? 딸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딸이 그 동네에 살아. 아, 동네. 아, 그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아, 지금도? 지금도. 오.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따님 만나서 인사하고. 네네네네. 제가 이제 좀 약간 성의 표시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차례살 지내라 하고 왔죠. 나와 관련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직 사모님만. 네, 그렇죠. 첫사랑이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정통합도 24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과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본회의가 26일은 접해 있고 24일은 요청한 상태. 아, 요청한 상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럼 26일은 본회의가 정해져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되는 건 뭐 기정사실화 됐고 충남 쪽은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가요? 지금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 상임을 통과했고요. 아, 대구 경북도 통과가 됐습니까? 네. 충남 대전은 우리 단독으로 했어요. 국민의힘은 가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국회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아무튼 뭐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민생 입법들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그렇죠. 하는 거죠, 의원님.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 그게 맞죠. 네네. 지금 우리가 다수라 해서 그것을 비합리적이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다수결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법은 민생 입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당위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발목을 잡는 것 다수당이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개혁법도 통과되는데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러겠죠. 뭐. 그분들은 뭐 필리버스터를 그냥 민생 입법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필리버스터 하는데 자기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제 일이죠.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60명 이상이 앉아있지 않으면 중단시키는 끝낸다. 걸로.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양분함 의원님 구독자는 늘었어요 좀? 이게 광고를 좀 해야겠네. 여러분 양분함 TV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방송 진행하느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채널 안 해도 돼요. 우리 채널은 뭐 많으니까 안 해도 되고 양분함 TV 이런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이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이 김어준 TV 가시는 게 문제네. 경공감. 제가 이제 양분함 TV에 구독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제가 정치 지향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럼요. 공유하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한 158명이 보고 있는데 약간 적긴 한데 지금은 좀 올라갈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좋아요가 152명이에요.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보다 좋아요가 적은데 우리는 좋아요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시청자보다. 이거 저희 힘 양분함 TV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저쪽이 띄워놨는데 이쪽 화면 안 나와서 양분함 TV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5만 700명인가요 지금? 네, 700명. 5만 700명. 원래 몇 명이었어요, 의원님 오시기 전에? 5만 여기 올 때 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양분함 TV 가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100명 정도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양분함 응원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증원하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지금 이제 사법개혁 3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이 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런 법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법을 수용하고 안 하고가 자기들 입장이 아니죠. 입법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되면 자기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법 왜곡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란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관련되는 사건들이 줄줄이 공소 기각이 됐고 무죄가 선고됐어요. 무죄 이유 하나하나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고 가장 법 왜곡죄 발단이 됐던 게 누구죠? 지기현 판사죠. 맞습니다. 지기현 판사죠. 78년 동안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는데 본인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법 왜곡죄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재판을 잘못하고 네. 국민의 법광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재판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맞아요. 이걸 해내야지만이 네네. 앞으로 판사들이 네. 검사들이 네.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 소원도 많은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가 3심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판 소원되면 4심제다. 아, 그 말이 안 되죠. 비용이 많이 든다. 아,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네네. 첫째는 네. 4심제가 아니라는 아니죠. 것이죠. 네, 맞습니다. 4심제가 되려면은 사실관계, 네. 법률관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것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정해진 사실관계,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재판 절차가 전 과정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게 법률을 적용했거나 네.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네. 이걸 보겠다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맞지 않고 네. 또한 비용 문제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비용이 저는 소요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시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재판 소원에다 보면 많은 재판 소원의 그런 감이 아니더라도 많은 네.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이거 있죠. 보완해야죠. 네, 그 부분은. 재판 소원의 자격 요건, 형식 네. 요건을 엄격히 해서 네.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행을 하고 받아들이지 이것을 제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대법관 직원도 현재 14명, 10명이면 12명을 2년 후부터 12명을 증원합니다. 증원하는 걸로. 증원하는 네네네. 건데 지금까지 대법관이 숫자가 적어서 네네. 대법관의 사건이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러니까요. 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판사 부족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자기 그 대법관이 뭐든지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숫자가 적어야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흉년해도 네네네. 흉년에도 떡 많이 나오면 효과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흉년에도. 네. 그런 처럼 숫자가 적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은 직역이익주의고 또 하나 대법관이라는 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양성이 반영돼야 됩니다. 다양성이. 지금까지 대법관처럼 네. 특정 대학을 나오고 특정 엘리트 집단만이 숫자가 충원된다면은 네. 이 숫자를 많이 늘리는 효과가 반감될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할 때 대법관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부 그 네네네. 같은 카르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통과돼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사 그 민주당 내 87명의 의원들이 예. 그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 공치모 예.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적절히가 네. 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사건들이 네네. 관련자들 이화영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여러 가지 그 모순점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네. 협의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네. 법무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검찰이 10월 2일이면 검찰이 문을 닫습니다. 네.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려면은 그게 필요한 뭔가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 이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 고민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도 네네. 나서서 해야죠. 이러한 잘못된 공소 취소를 공소를 취소해라는 우리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그 결성식을 합니다. 네, 월요일 날. 그리고 이 공소 취소 모임 약자 공치모입니다. 네, 공치모. 공치모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야죠. 정치 국정조사. 사건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그러거든요. 밝혀내야죠. 이게 87명이 지금 들어갔어요. 네, 87명.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갔고 네, 양문화 지난주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와요. 문자리. 뭐라고요? 당원들이 뭐라고요? 그 개파 영상한 거다. 무슨 개파요? 당신 나와라. 그 개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개파와 상관은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뭐 누구하고 친하냐 문제가 그건 아니죠. 정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개파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네. 개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개판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부 유튜버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공치모고 개파주의다 정치라 이거는요. 아니 보수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수 언론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공소 취소는 의원님 말씀처럼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개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편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대체? 문자가 많이 와요. 개파 정치. 참 어처구니가 없네. 예. 그게 왜 개파 정치입니까? 무슨 뭐 저는 저 개파 정치 이런 예. 그건 저 생각이 틀린 것이고 네네.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럼요. 이걸 계속 우리 추진할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예.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예, 예. 그거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튜버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정평과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나 공소 유지를 빨리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개파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가 정치 검사 조작 기소 대응팀이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위원인데 네네. 우리가 많은 그 팀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어요. 지적해 왔지만은 네.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적극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소를 취소시키자. 네. 이게 검찰이 나서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걸 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안 하니까 지금.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 네. 나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분아 의원님 명확하다. 정의를 세우는 이유 검찰에 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개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파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저는요. 개파 정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잘못된 예, 예. 행동이죠. 그거는.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내일 민주당에 복당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송영길 대표 가까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재판에 네네. 금요일 날 제가 네. 재판에 갔어요. 아, 가셨군요. 갔는데 네. 제가 어렵게 금요일 날 내려간 표를 구해가지고 송영길 대표 재판 때문에 아, 제가 오전에 그걸 갔어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네. 많이 왔는데 법정의 방청석이 20명입니다.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현역 의원도 많이 왔어요. 네네. 현역 의원 5명 들었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아, 거기 뽑히셨 1번으로. 1번으로. 그거 내가 딱 1번에 서 있었죠. 네네. 근데 먼저 시민들이 양분하면 새치기면 안 됩니다. 내가 못 줄 서라고 못 들은 척. 나줄 섰어요. 줄 섰는데. 섰는데 송영길 대표 측의 그 보좌진들이 현역 의원이 들어가셔야지만이 네네네. 만약 사건이 잘못됐을 그렇죠. 때 네, 맞아, 직접 맞아, 맞아. 보고 목소리를 냈다 낼 수 있다 해서 이제 현역은 5명인데 제가 1번 쓰고 근데 함세웅 신부님 옆에 계셔서 세워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2번째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판사 재판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어린 정도 하니까 무죄가 나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너무나 누가 봐도 그 판결 이후로 진행을 지적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어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복당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복당할 겁니다. 오늘. 내일. 네. 근데 당연히 복당이 되려는 봅니다. 복당해 줘야죠. 해야죠. 예. 또 이 복당이 되면은 네.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당선이 된다면. 네,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늘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선당우사예요. 아, 선당우사. 그렇죠. 늘 선당우사의 그러셨죠. 정신을 실현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도 본인이 5선 당선됐던 자기 본거진 정치적 고향을 내줬지 않습니까? 계양을. 네네. 계양을 내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복당이 되고 네. 재보궐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나간다면은 뭐 본인이 그러게 있더만 언론에 내가 인천에 복당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인천시에 복당 신청을 하고 아, 맞아요. 구소지를 한 것이지 아직 어디로 나가지는 않았다. 어디로 나갈 것인지 정하지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개항을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어디 돌아다니는 문서를 보니까 네. 메시지 보니까 천주교 네네. 병의평화의 신부님들이 정의 사제. 거기서 네네.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메시지를 내는 뭐라고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개항을은 네. 갯셈만의 동산이다. 아, 갯셈만의 동산이다. 고난의 동산이네요. 네. 그게 성령길에게 개항은 단순한 정치적 고향이 아니라 네네네. 예수님과 비교하면 겟세마네와 같은 네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셨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승천을 올리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러셨죠. 송영길이 여기서 이제 어떤 고통과 승리의 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항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개항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연수갑이 박찬대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그렇죠. 그렇게 정리 되게 쉽겠죠. 네네네. 그렇게 될 걸로 의원님도 저도 그렇게 전망하시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윤석열. 지금까지 메인 아니었어요. 지금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는 에피타이저. 아, 그래요? 예. 네, 에피타이저였고요. 지금이 메인입니다. 에피타이저 너무 기네요. 많이 늘었습니까? 보좌관이 어때요? 그대로? 예, 아직 나 진짜 안 늘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 몇 분은 가서 그 구독했다고 내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이잼 나라에서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양분아 의원님 이잼 많이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천군만마 송영길 이렇게 예. 같이 글 올려주셨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구독했다고 올리신 분도 계신데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분함 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일단 그 윤석열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불출석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불출석 할 겁니다. 어. 박근혜, 이명박도 아마 불출석을 했을 겁니다. 네네네. 선거 때문에 불출석을 했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재판에 대한 세 가지를 걱정해요. 네. 첫 번째는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유죄가 선고되느냐, 네. 아니면 무죄가 나느냐. 네. 두 번째는 형량이 얼마가 되는 그렇죠. 거냐. 네. 세 번째는 윤석이 나오냐 마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해요. 출석 여부인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안 나올 그 가능성이 이유는 높다. 네. 이명박, 박근혜도 불출석했던 사례 비춰봤을 때 보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되냐 안 되냐 걱정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안 와도? 원래 네. 사형, 네. 무기, 네. 장기 10년 이상 징역 근무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있어야 되지만은 네. 불구속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은 네.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징역 근무를 선고한다 할지라도 안 나오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군요. 윤석열이 안 나와도 선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은 얼마나 선고될 것이냐. 네네네. 우리가 사형을 구형했어요. 네, 그렇죠. 사형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구형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그런 사형을 선고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사형 구형했겠지만은 그렇죠.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 보여요. 희박하다. 직연 재판부는. 네, 그 이유는 네네. 직위원이가 그동안에 윤석열 피고인을 보였던 원정적 태도, 네네. 특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구속을 취소했던 것, 그랬었죠. 또 그 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절차에서 보여줬던 원정적 태도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네. 이것은 사형은 아니고 네. 무기 정도, 무기 정도 아도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무기도 선고할 것 같은 드림이에요. 직위원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는 네네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몇 시간 후면 결판이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거 무기 정도 선고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가 선고가 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불출석 하더라도 오늘 선고는 나올 거다라고 예. 보시고 예. 두 번째는 무기 정도가 선고가 될 거다. 그동안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태도에 재판부의 비춰봤을 때. 무기. 그러면 이제 유무죄 문제인데 네, 네, 유무죄 문제인데 그 네. 당연히 유죄다. 유죄다. 왜 그러냐? 네. 이상민 재판 전부 한덕수죠. 네네. 한덕수 재판. 윤석열의 다른 체포영장 저지 행위, 특수고문 집행 방해 재판, 네. 그리고 이상민 재판 세 군데 재판에서 이미 선고를 하면서 네. 이것은 내란이다. 비상계엄이 바로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확언을 해버렸어요. 확언했고 네. 또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것, 네네. 맞아요.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했다는 그랬죠. 것도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인정을 했고 네. 또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주장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그렇죠. 수사권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공수처에서 했죠.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가 기재되지 않았다. 맞아요. 그 그런 수사권이 얘기를 없다. 했었죠. 예. 그래서 직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빈면을 삼아서.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특수고문집행 방해죄, 네. 체포방해죄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라고 있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것이 윤석열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네. 이미 꽤 부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으로 네네. 다른 재판부를 법리적으로 기소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경 판사가 네네. 세 개의 재판부에서 했던 그런 사실 인정을 네.
부정하고 네네. 그와 반대된 논거를 하기가 세워서 어렵다. 무죄를 선다.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염려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유죄가 될 거고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고 선고는 이루어진다. 출석은 안 할 거다. 예. 윤석열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청장 등 내란 주요 인물 7명 있어요. 7명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불출석하면 또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선고를 못 합니다.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는 선고를 못 하고 네네네. 윤석열 피고에서는 선고를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분리해서 할 수가 분리해서 할 있군요. 수가-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의 출석 불출석 관계없이 예, 분리해서 선고할 수가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오면 못 해요. 아, 이 사람들은 왜 못합니까, 의원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사형 무기 네네.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를 선고할 때는 네. 있어야 되는데 네네. 장기 10년 이상 징역 선고는 다 이상이 됩니다. 아. 장기 10년이나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하, 네네네. 12년 이하, 예. 13년 이런 형을 말할 때 훨씬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니까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되는데 구속된 사람은 안 나와도 선고가 가능하다. 가능, 근데 예. 구속이 안 된 사람은 못한다. 이런 이 사람들이 말씀이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네네. 지금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날이 19일 오늘 있고 맞아요. 20일 내일 있습니다. 발령 나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21일이요. 네네. 일요일이 22일입니다. 네네. 23일은 북부로 갑니다. 그건 가잖아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후임 판사 와서 네. 변론 절차를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걸리죠. 예. 근데 지견이가 네네. 지견 판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죠. 네, 염려하고. 선고 안 하고 도망갈까? 아, 그런 얘기도 가능성이 있었죠. 있지만은 본인이 늘 그 말했어요. 재판 마치고 네. 끝나고 재판을 진행을 종결하는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된다. 나오죠. 그렇죠. 가버리면은 네.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된다를 그렇죠. 본인이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도 꼭 나와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는 성립이 됐고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을 했고 되고. 그다음에 법정형이나 양형으로 봤을 때 무기인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다. 선고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 선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예, 예, 많은 예.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지기현 그렇죠. 판사가 이상한 예. 행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래갖고 지견 판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건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네네. 네. 자기도 설마 그러질 않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전에 그 판결 나온 걸 보면 예,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뭐 주로 그런 것들을 감형은 어때요, 의원님? 감형 사유를 들진 이게 않겠죠? 이게 가명이 가능해요. 아, 근데 제가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를 네네. 들으면은 시청자분들이 졸도할 것 같아서. 네, 안 하셨군요. 그래서 근데 졸도하실까 봐. 이게 꼭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 것은 네네. 그렇게 되라는 희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가능성. 또 그럴 가능성도 적지만은 네.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0점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네. 우리가 사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형 감형할 수 있어요. 사형 감형할 수 있군요. 감형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무기를 선고하거나 네. 징역 20년에서 50년 사이 선고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선고할 수 이게 있군요. 징역 20년 선고 안 해요. 사형을 예. 선고했을 때 감형을 하면은 20년까지 징역 간다. 20년도 선고 가능해요. 자, 무기를 네, 무기를. 감형을 하면은 징역 15년에서 50년, 30년까지 가노? 네. 30년까지 갑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15년을 선고할 수 그럼 있다. 감형은 네, 감형은 법률상 감경이 있어요. 네네네. 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감경한다. 네네네. 이렇게 뭐 자수했다든지 네. 자백 뭐 여러 가지 이거 그냥 법률상 감경, 장량 감경이 있어요. 장량. 장량. 재량 감경. 아, 그건 판사가 재량으로. 판사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네. 지기현이가 재량 감경하고 장량 감경하면은 가능하다고는. 사형을 네. 선택을 하도록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어요. 무기를 선택하면 징역 15년도 선고할 수가 있다. 이래 되면 국민은 이제 못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감경 사유라고 하는 게 법에 정해진 거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들 마시고.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사법부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된다. 예. 아, 정말 좀 걱정이 또 말 듣고 나니 걱정이 약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이제 왜냐하면 원고에 작가가 그거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또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최우진 수에서 사과 입장을 낼까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 윤석열이 양문현 의원님의 한기 선배예요, 사법연수원? 제가 선배죠. 아, 의원님이 선배시군요. 제가 선배고 네네네. 윤석열 피고는 제가 인연이 많아요. 아, 그래요? 같이 근무를 했죠, 내가. 어디서, 같이. 어디서 근무했어요? 지금 없었지만 옛날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들 수사하고 중수부. 네네네네. 역대 대통령이 그거 다 조사받았죠. 네. 근데 기억나시지만 2004년도에 네. 그 뭐죠 차떼기 정당 수사 있었죠. 네, 차떼기. 한나라당 차떼기.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름이 바꿔진 겁니다. 네, 새누리인가 뭘로 바꿨죠. 바꿔가지고 네, 네. 이번에 국민 바꾼다는데 네네. 돈을 수백억씩 받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그걸 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일 때 그 수사를 했어요. 아, 그래. 그때 윤석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식 중앙수사부에 근무를 했고 네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 너무 그래요? 수사가 커. 그래서 이제 용병을 모집합니다. 용병. 용병. 전국에 수사 잘하는 용병들. 용병들.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우리가 뽑았어요. 아, 용병으로. 한동훈이 윤석열 우리가 용병으로 뽑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파견 검사로. 그때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아, 거기서 2004년도에. 중수부에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저하고 한 팀이 돼서 일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한 팀이 돼서. 네네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지시를 하지. 네, 그렇죠. 지시를 윤 검사 하셔야죠. 이거 하시오. 네, 이거 해봐 이거. 네. 내가 선배니까. 아, 선배니까. 내가 그때는 깡다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잘 안 됐지만은. 그 말을 그렇죠. 잘 듣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피고인이 네. 네네. 윤석열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게 책의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책의 장점. 네. 아무런 걱정이 없어. 아, 그 사람 자체가 걱정이 네,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뭐야? 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수사를 다 맡기잖아요. 네. 맡기면 윤 검사. 네. 요 수사 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걱정이 마세요. 뭐 이렇게 이러면 다 해결됩니다. 저 듣고서 머리가 시원해져. 이렇게 하면 되구나. 설득이 돼가지고. 설득이 돼. 근데 그렇게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실제는. 없죠. 근데 그 네. 아주 사람이 낙천적이고 아, 낙천적이고. 걱정 근심이 없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 네. 대선 후보 20대 법률단에 가서도 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했는데 네. 정치하지 않아. 그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늘 술을 많이 먹고 오고. 네. 아, 이게 낮에도 술을 먹고 옵니까? 낮에는 못 먹는데 늘 저녁에 술 먹고 와요.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 있는데 네. 내가 그걸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돼서 나라 망해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가졌죠. 알겠습니다. 이잼 나라에서 아이디 쓰시는 분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읽지 않겠고요. 류 이재명 시대에 맞는 호남의 새 리더 양문화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구독 많이 하고 계시죠? 구독 많이 뉴스한다고 해주시면. 나오면 뭐 그냥 네. 힘을 받았고 가네.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셔야 돼요. 저기 충정도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거기 충정도 가면 구독자 떨어지고 안 좋아요. 가지. 근데 충정도 그러면 가야죠. 아, 그래요? 우리 가긴 군데 가세요. 다 해야죠. 그렇죠. 뉴스한다 자주. 근데 거기 가서도 여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뉴스한다? 아니, 그러니까 300명 빠졌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200명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또. 바로 빠지기도 잘 빠지고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더라고. 금방 들어오면 200명.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밀물 썰물처럼 이러는군요. 안정적인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문화 의원님이 최은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시키고 그렇죠. 금융조회 조회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 제재금이라 해서 네. 부담금, 과징금, 벌칙 뭐 이런 거 안 내면은 네. 이런 제한 조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은순 씨가 도촌동, 네네네. 도촌동이 될 겁니다. 도청면 그 땅을 명의신탁으로 해서 땅을 사가지고 네. 그런 명의신탁 관련 법을 위반했어요. 25억에 27억 부담금이 내는데 안 냈습니다. 맞아요. 안 냈죠. 안 내고 나서도 이것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세, 지방세 체납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이번에 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이러한 최은순 씨처럼 네. 행정 제재금 부담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출국 금지하고 네네. 금융 정보 조회 하면은 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은 한 달 범위에서 감치도 할 수 있도록 감치까지 할 수 있게 법을 발의를 해놓고 네네네. 금융정보조회는 금융정보법을 제가 좀 개정안을 내려고 이렇게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은 네네. 국세나 지방세처럼
행정 제재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런 제재를 받으니까 네네. 효과가 있죠. 그러네요. 자기 외국 가려고 나왔는데 출국 금지 출국을 시간에서 꿈처럼 돈 갖다 내겠죠. 그렇죠. 내겠죠. 예. 또 예. 돈 안 내고 이제 감치도 네. 뭐 3회 이상 안다든지 1년 이상이 되든지 5천만 원에서 계속 버티는 사람은 한 달 이내에 이제 유치할 수가 있으니까 돈 네네. 내겠죠. 네네. 꿈처럼 돈 있으면. 그렇죠. 예. 되겠죠. 조세 저기 국민의 네. 법 앞에서 보던 형평을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작가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윤석열 작가가 방송 중에 막 보내봅니까? 네, 보내요. 아, 그래요?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석열이 네. 그냥 천하 태평하다 그러셨잖아요. 뭐 네. 걱정 없습니다. 그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나와도 그럴까요? 그냥 마음속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예. 대통령이 되고 많이 쫄짱부가 돼요.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네, 그런 게 계속 뭔가 쫓기더라고. 쫓기는 듯한 쫓기는 이제 검사 시절에는 본인이 수십 년 검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뭔가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대통령에 대한 안 해봐서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쫓기는 감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설사 네네네. 이 사람이 사형과 무기가 선고돼도 보통 사람만큼 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는다. 쫄지 않고 이 사람이 네. 또 장점이 뭐냐면 늘 희망의 회로도를 돌려요. 희망회로를 돌립니까? 현직에 늘 희망의 회로도를 돌려. 이분은 사형이나 무기가 선고됐을 때 네. 보통 사람이 받는 충격보다 훨씬 적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충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도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특이한 사람이네. 독특하네요. 독특한 뇌 회로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네. 상대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회로도 사고방식이 안 다 된다. 틀린다. 옛날에 히틀러가 히틀러죠. 네, 히틀러. 세계 1차 대전 때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 왜 이긴 줄 압니까? 왜 이겼습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 틀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전반포로 너무 그래서 연합군이 다 진 겁니다. 그랬군요. 2차 대전 때는 져버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써먹었어.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이 오늘 점심에 잔치국수 먹고 나온답니다. 먹고 법정에 서울구치소의 점심이 잔치국수 핫바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 후에 호송차 타고 이동할 예정인데 의원님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박근혜도 안 나오는데 선고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거니까. 서울구치소의 점심이 잔치국수, 소면,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침은 뭘 먹었냐? 사골곰탕,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먹고 나오는군요. 나올 거. 윤석열 피고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낙천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제가 검찰에서 경험했던 윤석열이라면은 지난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말하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거 뭐 안 해 하고 나 안 할란다 할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그걸 발견하지 못했나? 평상시 검찰에서 보면 이거 나 안 할란다. 이럴 수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잔치국수를 먹고 나오니까 주기현 판사가 국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게 판결을 할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별로 안 웃기네. 윤석열은 그런 잔치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풀려나는 잔치로 생각할 거예요. 잔치국수 먹으면서 잔치국수 이거 내가 풀려나는 잔치다. 내가 풀려나는 잔치다.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름 바꾼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당명 바꾼다고. 제가도 뉴스 보는데 자유민주당, 공화 뭐 이런 공화민주당 이런 많이 썼는데 먼저 일단 그런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공화를 쓸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했던 행태 보면 민주를 쓰려면 국민 주권에 충실해야 될 겁니까? 네, 그렇죠. 국민 주권이 아니었죠. 윤석열 주권에 충실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공화가 되려면 공화가 뭡니까? 권력을 서로 공통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그래서 권력 사유화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써서는 안 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쓴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박에다 줄 끊는다고 수박 뺐냐고. 수박 얘기가 나와서. 네네. 노선과 이념을 바꿔야 네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기망한 거죠. 정치적 분식 회계죠. 네, 정치적 분식 회계다. 회계죠. 네. 그리고 또 날짜도 3월 1일이에요. 맞아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 자기들 당명 바꾸는데 분위기 띄우는 날짜입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게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정말로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도 윤석열과 절연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진지한 사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직 간판만 가르쳐도 됩니까? 안 된다. 그렇죠. 네. 음식마다 똑같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니까 간판 바꾸는 거잖아요. 네, 메뉴 그렇죠. 바꾸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석고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선거 앞두고.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적이 많잖아요. 선거 그렇죠. 앞두고서 석고대지하고 뭐 사과하고 퍼포먼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 이번에 윤석열 이 선거되면 뭔가 액션이 나올 겁니다. 나온다. 나와요. 절연하는 액션이 나올까요? 아니 절연 이게 무슨 액션이 나오는데 네네.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인가 우리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아, 관심이죠. 장동익 대표가 네네. 지난번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자기 SNS 글 올리고 이 정도 했지만은 네네.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아, 메시지를 할 거다. 수위와 내용이 이제 우리는 중요한데 네. 가장 베스트 네. 뭐 우려하는 야당이지만은 네. 보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전한 보수는 보수가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네. 가장 좋은 점은 윤석열과 절연을 선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당내에 거죠. 있는 당 밖에 있던 극우 세력들 당하고는 끌어들였는데 이 사람들 다 내쳐야죠. 네, 맞습니다. 내치고 정말로 새로 타협하는 마음으로 네. 보수 재건을 꾀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죠. 그러려면 장동혁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장동혁 본인이 네. 당 밖에 있는 극우 세력을 때문에 됐고 네. 그것 때문에 당하고는 끌어들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하려면 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자기 모습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것입니다. 그게 어려울 것 저는 같다. 이것까지는 가지 않고 네. 일단 자기를 지지한 극우 세력과 절연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극우 세력과 절연을 못한다는 것은 윤석열과 절연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윤어게인세가 절연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연은 못하고 네.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보일 않냐. 보일 가다. 보일 거다. 절연은 안 하면서 사과를 한다. 절연하지 않고 사과한다. 그건 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건데 별로. 제가 취할 수 있는 그거 아니겠는 생각이. 예, 네네. 절연을 하려면은 네네. 자기를 떠받쳤던 당 대표로 당선시키던 세력과도 똑같은 절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맞아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죠. 참.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SNS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왜 SNS로 그걸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지금 갈라치기를 한다고 네, 그렇지 뭐 그런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옛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다주택자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네, 네. 강력히 하지 않았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집을 무조건 팔아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주택자들의 중세 유예를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네네네. 중과세. 다주택자들이 판단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해라는 본인들이. 것이지 네. 그걸 집을 안 파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건 집을 안 어쩔 수 팔고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건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선택. 것이지 네, 네, 네. 이거 강제적으로 법에서 어떻게 강제로 팔아라고 억지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닌 전혀 겁니다.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네네. 이제 사회 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는 네네. 실거주 아니 투경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걸 처분한 게 맞죠. 그렇죠. 이런 맞죠. 말을 안 하더라도 네네. 처분한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아니 양문환 의원님은 이제 곧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했나요? 제가 20대 20대 대선 후보 때 만났는데 20대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난 2020
2021년 2021년 여름 무렵에 공간에서 만나뵙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소개로 제가 도지사 공간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서 돕다가 그게 12월 9일 날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 단장으로 갔죠. 법률 단장으로 가셨죠. 법률 단장에 가서 이제 대선하는데 제가 했던 역할이 제 밑에 변호사 한 20-30명 있었어요. 아, 그때요? 법률 단장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법률 특보는 여러 명 있는데 제가 가서 법률 지원단의 변호사를 데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비리를 캐내기를 했어요. 66건 고발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가서 고발하고 중앙지검에 앞에 가서 고발장 내고 기자회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에서 부정적 잘못된 것 언론에 나온 가서 이제 해명하고 요 이야기를 했죠. 그걸 주로 하셨고. 그걸 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시 맞아요. 부동시 얘기 부동시 도리도리 부동시. 그래서 부동시 문제를 저희들이 밝혀가지고 그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은 다음 날 이제 선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뒤집었겠다. 그랬는데 처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쎄하더라고요. 진 거 아니야. 메이저 언론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받지 않고 조정도 이런 데서 안 받죠. 제가 그거 있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 압수수색. 이걸 윤석이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는데 내가 신천지 압수수색 반려하도록 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대해서 세계일보가 문화에서 보도가 됐어요. 윤석열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려한 것은 본인의 수사한 정책적 뜻이 아니라 그때 누구죠? 그 건진 법사? 건진가 누구야 버렸습니다. 그 법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법사가 하지 마라. 신천지 그 교주도 영면대 이거 건들면 네가 대통령인데 문제가 된다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신천지 압수영장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걸 반려했다? 나쁘죠. 나쁜 거죠. 또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법사에 대해 상의를 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고발했죠. 윤석열을 내가 딱 고발했어요. 고발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대선 후보 때 공격을 했어. 그걸로 신천지 압수영장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래서 고발하더라고요. 저를 또. 거기서 고발을 했어요. 저를 고발했어요. 저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추미애 저를 고발했어요. 세 사람을.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 그거는? 그 결과 고발된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 뭐 얘기 소식이 없군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발 자체가 이제 무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다 입증이 돼버렸죠. 맞아요. 신천지 연루설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사람들 무고로 고발할까 지금 생각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문수를 지지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지지는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질서 훼손이 현실화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요.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는 정치 무대화됐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낙연 이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대선 때 김문수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광주시 대선을 총괄 책임지면서 제가 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낙연 비판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은 여러 가지도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뭐 인생 포기하고 죽으려면 뭔 말을 못합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뭔 말이든 한다. 이렇게 정리를. 다음은 이제 책임이 따르겠죠. 책임이 따르죠. 그런 정치적 책임 추궁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집단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마 이제 방송이 MBC에서 된 것 같은데,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수처 공치모 관련해서 그래요? 관련했어요? 보도가 됐는데 이제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석희 질문들 사회에 출연해서 제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공치모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을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치모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도와주는 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 작가도 차라리 당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라. 오히려 외부에서 김어준과 함께 과도한 정치적 분란을 만들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요. 명확한 건 지금 의원님 입장은 우리는 미쳤어요. 아니 미쳤다고요? 어떻게 미치셨습니까? 네? 사법을 네. 검찰을 바로잡고 네네. 네?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 미쳤습니다. 아 거기에 미쳤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네. 네. 맞는 말씀이네. 네. 사법 정의를 세우고 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찰 수사 잘못된 관행을 예. 깨는 것입니다. 때린 거다. 네. 거기에 미쳐 있다. 거기에 우리 미쳤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네. 그게. 미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미쳤다고 예, 예.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양부남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 사법개혁, 검찰개혁, 예. 그리고 진실, 규명 여기에 미쳐 있다. 우리 미쳤습니다. 87명은 그런 사람들이다. 예. 아 명쾌하십니다. 들으셨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주 명쾌하게 저는 이거 듣고 이제 미쳤다 그래서 약간 좀 언짢으실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실 미쳐 있다 거기에. 미쳤죠. 네, 네. 거기에 미쳐 있다. 네. 정말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이거 많이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미쳐야 된다. 그래서 미쳐 있다. 87명을 대표해서 양분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에 네. 오실 때는 예. 3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늘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며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분한 의원과는 다음에 또 만나뵙기로 하고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끝내려고 하니까 김숙자님이 양분한 의원이 응원합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겨울님도 용감하다 최진봉 양분함. 아까 미쳤다 얘기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렇죠.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예.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의를 세우는 일에 미쳐야 된다. 예. 양분함 의원님은 거기에 미쳐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